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떡상TV입니다. 찐하. 오늘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리플에 대한 연결과 역사적 배경 및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명한 유대계의 대부호로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독점하던 록펠러 가문과 함께 부자 순위 최상단에 위치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성과 함께 검은 손으로 유명하며 유대계 역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성장은 전쟁과 금융 거래로부터 기인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전쟁을 지원하는 은행을 통해 큰 재산을 축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의 GDP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주로 금융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채 발행과 금융 거래 등을 통해 주로 유럽 국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은행, 정유소, 운송 그룹 및 미디어 강국을 소유하며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철도 운송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골드와 다이아몬드는 가족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그들의 재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차일드 가문과 리플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SBI 지주에서 상당한 지분을 구매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광범위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SBI 그룹의 모회사인 에드먼드 디 로스차일드 사업 부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SBI 그룹은 리플 연구소에서 중요한 외부 주주 중 하나가 됐으며, 머니탭 프로젝트의 전체 지분의 최소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머니탭은 일본 내에서 은행 간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서비스입니다. SBI 그룹은 머니탭 프로젝트를 통해 은행 간 송금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과 함께 리플의 소유 지분을 통해 두 주체의 연결성이 의심받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시대를 독점한 록펠러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구글 등으로부터 큰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리플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며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문의 금융기관 파워를 고려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새로운 사업에 전 세계 은행들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의 역사는 리플페이라는 서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에 라이언 푸거에 의해 창시된 리플페이는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현재의 리플의 목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리플페이는 비트코인이 알려지기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기술적인 선행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리플의 탄생 배경과 역사적인 시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엑스래피드, 엑스커런트, 엑스비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용어의 X는 변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화폐에서 X의 의미는 원산지가 없는 통화를 의미하므로 리플이 이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X는 리플뿐만 아니라 XRP, XLM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활용되는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화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소유주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입니다. 1988년도 발행된 표지 화면입니다. 독수리가 현재 사용 중인 화폐를 밟고 불태우고 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8년 피닉스라는 코인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인데,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고 있고 결국 화폐는 리셋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화폐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리플은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연결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리플은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금융시장의 혁신을 가져오는 데 주력하며, 그 잠재력은 여전히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음모론은 다양한 이야기와 가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버림받은 원한의 집단이라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계획으로 주장되며, 인류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모론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는 인류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술로는 디지털 칩이 제시됩니다. 디지털 칩은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선택한 통화로는 XRP가 언급됩니다. XRP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름을 지은 암호화폐로 숫자적 의미, 성경적 의미, 루시퍼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XRP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XRP의 X는 그리스어로 구세주를 의미하는 요소이며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도 연결됩니다. 또한 RIPPLE의 숫자 조합은 유대인의 언어와 고대 문학, 영어와 숫자 조합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모론의 최종점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XRP와 로스차일드의 연결, 인류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XRP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XRP의 미래는 1차적으로 쾌락의 끝을 느끼고 2차적으로 종교적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인체 디지털화를 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XRP의 역할과 영향력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모론의 한 이야기로서 XRP의 발전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리플은 초라한 가격으로 시작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예수님은 서서히 구원자로 기대를 받게 됩니다. 즉 리플은 상승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추앙받습니다. 즉 리플이 4,800원을 향할 때 왕처럼 추앙받습니다. 4단계에서는 예수님이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재판을 받습니다. 즉 리플이 기대와 달리 SEC의 재판을 받습니다. 5단계에서는 예수님이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즉 리플이 기대와 달리 상장되었던 거래소에서 퇴출됩니다. 6단계에서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즉 리플은 퇴출되었던 거래소에서 재상장하여 죽은 가운데 부활하고 믿는 자에게 부를 선물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비교하며 XRP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의 몰락이 오기 전까지 절대 반등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황금기가 몰락이 온 이후 XRP의 시대가 옵니다. 이 음모론은 비트코인의 몰락과 XRP의 부활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항상 사실과 허구를 혼동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XRP와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동향과 공식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XRP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연결로 인해 XRP의 미래에는 더욱 큰 주목이 기대됩니다. XRP는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신속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하며 이는 전 세계 은행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영향력과 함께 XRP가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과 리플의 연결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음모론과 XRP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업계의 관점에서 두 주체의 관련성과 발전 동향을 주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가 찐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